6주 연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40.2%입니다. 리얼미터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입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모두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고 일주일 만입니다. 대통령이 화합을 한다고 당대표 후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사진도 찍고 만찬도 했었죠. 그러면 그게 화합이 되는 거냐고 지난번 영상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아직도 화합이 되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만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일베문화까지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리고 청와대로 초청해서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그게 화합이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화합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왜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진영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비공개 회의가 노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주제로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이제 그 송영길 대표나 그 김민석 총리의 어떤 인터뷰가 너무 과격한 것도 문제이지만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할 때 각부 장관들이 PPT를 띄우잖아요. 첫 번째 장이 다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뭐 세종대왕은 이랬는데 대통령님은 이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민망하던데? 네. 왜 대통령을 세종대왕하고 비교해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만큼 우리 대통령도 위대합니다를 첫 번째 장으로 띄우고 발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네. 대통령 주변에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이 모두 아첨하는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과 귀가 멀게 되고 상황 판단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통합하면 돼, 부동산 문제 해결하면 지지율 올라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뉴스공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와 있어. 직전입니다. 51대 47. 네. 요거는 이 추세가 한 주만 더 이어지면은 이제 전화 면접으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전당대회 효과가 없어요. 네. 전당대회 효과가 없고 하락 추세를 전당대회 결과가 막지 못했다. 기대했던 뭔가 변화가 없는 건가? 이런 미심적인 시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초반에 네. 이번 주를 잘해야 됩니다. 매우.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네. 청와대는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 성격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계속 하는데 네. 그 외에 지금 국면에 맞는 조치를 못 내놓고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로 비속어든 일베문화가 자리 잡은 이것에 관련해서 지지자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위로해야 지지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는 데는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서로의 상처 때문입니다. 주변의 아첨을 듣는 것이 진짜라면 현재로서는 아주 큰 위험 신호입니다. 지지율 보시지요. 먼저 리얼미터 추이입니다. 8월 1주에 45.9%였던 긍정평가가 43.3, 43.0을 거쳐 40.2%까지 내려왔습니다. 4주 동안 5.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선의 기울기입니다. 8월 2주에서 3주로 넘어갈 때는 0.3%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하락이 멈추는가 싶었죠. 그런데 마지막 주에 2.8%포인트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완만해지던 하락이 다시 가팔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선을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0.5에서 56.9로요. 두 선이 벌어지는 폭, 그러니까 긍부정 격차가 16.7%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수치입니다. 4주 전에는 이 격차가 4.6%포인트였습니다. 한 달 만에 3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이제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입니다.
호남에서 한 주 만에 8.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전 지역 통틀어 최대 낙폭입니다. 대구 경북이 3.1, 충청이 2.7, 인천 경기가 2.3이니까 호남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호남은 여권의 코어 지지 기반입니다. 여기서 최대 낙폭이 나왔다는 건 중도층이 떠난 게 아니라 핵심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중도층 이탈은 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 이탈은 훨씬 위험합니다. 이건 우리 편인데 실망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정치적 변수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었고 리얼미터가 18일부터 21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측정입니다. 결과 보시죠. 대통령 지지율 40.2%로 2.8%포인트 하락. 민주당 지지율은 41.9%로 6%포인트 하락. 반면 국민의힘은 37.6%로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14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로 격차가 14.8%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4.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나오기는커녕 되돌림이 난 모양새입니다. 이제 정청래 타령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듣고 깨닫고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네임덕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다고 뭐 지지 철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가 있어줄 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정부가 때로 판단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자기의 정책에 밀고 나가는 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탄자니아 곤베 국립공원에 그 고블린이라는 아주 포악한 알파메인 침팬지가 물어뜯겨 죽을 때 그 얘기하면서 연합이 깨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이 권력의 양배를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쫓아내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반능케 해체됐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정책 성과라도 막 팍팍 나가지고 막 부동산도 다 잡고 뭐도 하고 뭐 주가도 만 가고 뭐 이래서 뭐 좋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지. 이래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방안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상이 민주진영에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